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돈과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한 달 만에 매출 30배에 올린 김주화 작가님 책인데요. 이렇게 생긴 책이죠. 행복한 부자들만 아는 그들만의 남다른 말센스라고 합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 뭔가 사업 수완이 좋고 장사 잘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말재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배우고 싶죠. 그래서 이분이 한국 비즈니스 협회 대표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막 전문가 과정도 겪으시고 이런 분야에서 책을 또 끌리는 사람 매출이 다르다. 이 책도 막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말을 참 우리 잘하고 싶으신 사람, 그리고 지금 하는 일보다 좀 더 매출을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 한번 읽으시면 좋고요. 저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말만 잘하면 서비스를 얻을 수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서비스도 많이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분은 비즈니스 교육과 컨설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람들이 주화 효과라는 말을 만들어줬대요. 김주화가 손만 대면 돈이 된다라는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센스 책을 통해서 우리 부자 한번 돼봅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를 부르는 말센스를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이 만난 최고의 부자는 조 단위의 돈을 가진 자산가였대요. 미국에서 사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분의 이야기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바로 어떤 환경에서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돈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1,000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는 1,000원을 벌 수 있고요. 1,000,000원을 벌 수 있는 환경에서는 1,000,000원을 벌 수 있다고 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부자 나라인 우리나라에 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에 유리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국가, 여자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인권도 없는 그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보급률, 인터넷, 택배기술, 의료기술, 교육, 이런 거 우리나라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죠. 너무 기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아이디어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오피스텔에 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파트는 어디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잘 돼 있기도 하고 내부 구조 보기가 쉬운데, 오피스텔은 내부와 외부, 주변 편의시설, 시세 분석 같은 것이 좀 쉽지가 않았대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 131개를 소호책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박. 한 개당 1,000원씩 받았대요. 오피스텔 하나당 1,000원. 싸죠? 근데 131개를 다 하면은 13만 1,000원이에요. 만약에 오피스텔 투자자나 오피스텔에 이렇게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충분히 돈을 낼 가치가 있겠죠. 내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빌라 소책자. 그런 거 어떨까? 원룸 소책자. 나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에 있는 원룸의 모든 책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중개업도 정말 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남다른 걸 뚫고 들어가는 거죠. 건강기능식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회장님이 기상천외한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보냈대요. 그래서 대통령과 그 영부인이 직접 사인을 해가지고 답신을 받았대요. 너무 놀랍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해 큰 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백악관에 그런 인맥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백악관 주소 다 나와요. 그거 보고 보냈지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전 세계 모든 대통령에게 자신의 회사 제품을 다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에게 노하우가 있대요. 무작정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취임했을 때 보냈대요. 그냥 취임했을 때는 취임 선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얼떨떨하게 이제 받는 거죠. 와, 대박이다, 진짜. 나중에 광고 효과를 막 보고 있을 때 백악관에서 청와대를 통해서 광고를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대. 그래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젊은 세무사가요, 2년밖에 안 돼서 경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 경력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런 닉네임을 만들었대요. 백을 만들어드리는 남자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세무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사교 모임에 다니면서 좀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세무 상담을 해주면서 인맥이 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교 모임도 많이 가는 세무사예요. 저한테 맡겨보세요. 너무 좋네요. 간단한 세무 상담을 막 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넓혔다고 합니다. 어떤 피자집 사장님은요, 3달 만에 매출이 3배로 뛰어 올랐대요. 와, 혹시 배달하시는 분 한번 이거 팁 꼭 써보세요. 혹시 쓰레기 버릴 거 없으세요? 제가 가는 길에 버려드릴게요. 저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감동받을 것 같아요. 대신해서 쓰레기를 버려주는 데 대한 고마운 마음과 편리함은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진다. 저라도 짜장면 더 시켜 먹고 피자 더 시켜 먹겠습니다.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네요. 네. 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비자로서 물건을 살 때 꿀팁입니다. 나는 좀 이게 비싸 보여요. 좀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저는 지금 예산이 이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가격에 가능한가요? 라고 먼저 물으면 효과적이래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예산이 30만 원이시군요. 그러면 그 가격에 되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거를 가격을 좀 낮춰서 맞춰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죠. 한번 이거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봤어요. 속으로 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가 이제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보고 저기요 저랑 결혼하실래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돈도 벌고요 집안일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다 할게요. 결혼만 해주세요. 되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한대요. 예쁘긴 한데 뭔가 문제가 있나? 자, 너무 예쁜 여자가 좀 튕기고, 난 너랑 관심 없어 해야 되는데, 막, 결혼할래요? 뭐든지 다 할게요. 결혼만 해주세요. 그러면 연애를 하려고 하다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이제 멀리 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영업을 할 때요, 이 여자처럼 혜택을 줄줄이 나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혜택은 무슨 혜택이 있고요. 이 제품을 사면 뭐가 좋고요. 막 침을 튀어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혜택이 좋구나. 정말 좋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이 사람 뭔가 조급해 보이고 빨리 나한테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 뭔가 빨리 팔아야 되는 상품인가? 뭐 안 좋은 상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저도요. 저한테 와서 뭘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왜? 진짜 좋은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요. 그래요. 클로징 멘트. 뭔가 우리가 마무리하는 멘트를 어떻게 쓰면 좋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객님, 그럼 지금 계약하실래요? 라고 하면 yes나 no로 답할 수 있죠. 아니요. 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이런 화법으로 우리는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래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택배는 언제까지 받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머리가 택배를 언제 받으면 좋을까? 다음 주 금요일이요.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인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뭐 정수기를 막 설명하다가 언제 설치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며칠 날 시간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절할 수 없는 멘트와 거절하기 쉬운 멘트가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화장품 판매하는 경우. 이 안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자, 저희 화장품은 기술력이 참 좋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네, 그렇군요.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수많은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 뭔지 아세요? 평생 암을 연구하신 박사님이 그 기술력을 이번에 피부 재생에 쏟았어요. 그러면 암을 연구하는 박사님이 이 피부 화장품에 에너지를 쏟았어? 믿을만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할 때 퍼스널 트레이너가요. 고객님 PT 더 결제하셔야죠. 거의 다 끝나가요. 라고 하면은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칭찬하면서 고객님 되게 많이 좋아지셨네요. 앞으로 한 번만 더 받으면 앞으로 PT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만 받아보세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으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데 누가 그 한 번을 안 받겠어요. 오케이.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처럼, 부자처럼, 프로처럼 보이는 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유 있게 천천히 걸어라 라고 써 있어요. 이건 따로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여유 있게 걷고 있는 사람의 직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요. 회사 임원이나 회장님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시간이 줄어들면 죽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가난한 청년이 부자한테 시간을 한 100년 정도로 부여받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그 결제를 어마어마하게 해야지 그 지역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차도 사고 그렇게 도로를 빠져나가서 최고 부자 동네로 갔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 남자가 좀 빨리 뛰었거든요. 그랬더니 부유층 그 여자가 너 이 동네 사람 아니지? 라고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빨리 뛰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시간이 영원히 있는 사람은 영원히 살거든요.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죽질 않으니까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렇게 진짜 현실에서도 막 허둥지둥 그랬죠. 지하철 놓칠까? 버스 놓칠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게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반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낯선 상대를 만났을 때 침묵하는 시간이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죠. 그러다 돌아서서 그런 말을 왜 했지? 하고 후회하기도 한다고 해요. 아직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라면 나보다는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초면에 말을 많이 하면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관심 분야가 아닌데 너무 열심히 얘기하시니까 들어주긴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말 많이 하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초등학교에서요, 인기가 짱인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는 왜 저렇게 인기가 많을까? 남자애들이 다 걔랑 결혼을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친구가 남자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었대요. 우와, 너 그거 왕자님 같다. 우와, 너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온갖 인정하는 말과 미소로 남자아이들을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자의 인정. 그래서 이 김주아 대표님은 종종 이런 말을 듣는데요. 만나다 보면 제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라고. 상대방을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려면 먼저 나의 장점을 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내 눈도 못생겼고 코도 못생겼고 입도 못생겼고 발음도 이상해 라고 항상 나를 나쁘게 본다면 타인을 볼 때도 자꾸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나쁜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라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너무 중요하죠. 보스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대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아이 컨택트를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봤는데 눈을 맞추는 경우 굉장히 호감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보면 좋겠죠. 부탁할 일이 있을 때 직접 만나 눈 맞춤을 하면서 말한다면 상대가 들어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같은 거는 거절하기 매우 쉽다고 합니다. 편하게 못 가겠어. 그날 바빠라고. 저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탁은 카톡이나 문자 대신 전화를 합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컨설팅을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 많은 매뉴얼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몇 가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고객 뒤에서 잡담하지 않기. 너무 중요하죠. 막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면은 좀 뭔가 프로답지 않은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뭔가 나한테 집중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 고객에게 한 가지씩 칭찬하기. 고객님 머릿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고객님 오늘 입은 옷이 너무 예쁘세요. 저 은행 다닐 때도 이거를 꼭 시켰거든요. 외모 칭찬까지 아니더라도 아니면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어떻게 오셨어요? 날 더운데 힘드셨죠? 이런 거 시켰어요. 네, 굉장히 좁습니다. 귀가 시 음료 챙겨 보내기,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가세요 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예쁜 말 고운 말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매출을 일으키고 호감을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어떤 회사가 우리 이 김주아 대표님 회사인가요? 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직원들과 회식을 또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직원 입장에서 상사와 회식하는 것은 퇴근의 연장선이라서 매우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식할 때 미리 메뉴를 알려준대요. 오늘 뭐 먹을 건데 올 사람은 와,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사장님 너무 좋다. 실제로 메뉴를 듣고요. 소고기? 소고기 먹으러 가야겠다. 툭불 이러고 그냥 가는 거고. 삼겹살? 안 가. 이러는 거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윈윈 경영입니다. 기억하자. 가깝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더욱 좋은 관계를 오래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실은 직장 상사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게 또 좋을 때가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다는 핑계로 사람들 저 사람이랑 자주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해야 돼 라고 막 다가가서 말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카톡도 많이 하다가 아마 되게 상처받고 멀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김연아 작가님 그럼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런 거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상처를 많이 겪었는데 내가 외롭다고 막 사람들한테 가서 말 많이 하고 막 자주 만나고 이러는 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돈을 얻는 쉬운 방법, 그들의 말센스 궁금하신 분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한부자 프로젝트 네이버 카페에서 10명 선발해서 서평단 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